이번 시간 2단원 확률의 첫 번째 챕터였던 확률의 뜻과 활용에 대한 수학 익힘책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1부터 9까지 자연수가 각각 적힌 9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의미로 3장을 동시에 뽑습니다. 자, 카드에 적힌 수가 모두 홀수일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확률을 물었으니까 말 그대로 NS분의 NA를 구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자, 일단 NS는 뭐냐? 자, 전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9장의 카드 중에서 자연수 카드 중에서 3장을 동시에 뽑는 거고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사건은 뭐다? 그죠? 모두 홀수인 사건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한번 구해볼까요? 자, 그럼 분모는 어떻게 되죠? 자, 그죠? 9장 중에서 모두 3장을 뽑아야 돼요. 자, 근데 홀수는 자, 1, 3, 5, 7, 9에서 모두 몇 개다? 5개입니다. 그래서 5개 중에서 몇 개? 그죠? 3개가 모두 다 나오면 바로 모두 홀수의 그런 확률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9C3은 어떻게 되죠? 자, 9P3을 뭐로 나눠주시면 되면 3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되고요. 자, 5C3은 5C2로 고치셔도 되지만, 자, 여기서는 똑같이 뭐로 나눠주는 겁니까? 그죠? 3팩토리얼로 나눠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5C3을 쓰는 것도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구해주시면 자, 약분이 됩니다. 자, 이건 다 없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약분하면 얼마다? 2. 자, 약분하면 얼마다? 3 되네요. 자, 그러면 답은 얼마다? 6, 7은 42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분자는 얼마가 되냐? 5가 되는 그런 부분이겠습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얼마다? 42분의 5가 되겠습니다. 2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2번 문제는 키가 모두 다른 4명을 일렬로 세우려고 하는데요. 자, 이때 왼쪽에서부터 두 번째에 서는 사람이 자신과 이웃한 2명보다 키가 클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3점짜리 문제네요. 참 재밌는 문제다. 그죠? 자, 근데 좀 어려워 보입니다. 자, 근데 어렵지만 우리가 단계를 잘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 확률을 물어봤기 때문에 뭐를 구하셔야 되냐면 NS. 자, 그러면 전체 경우는 뭐죠? 그죠? 일단은 키가 모두 다른 4명을 일렬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여기 있는 4명을 뭐다? 일렬로 세우는 가지수가 되겠죠? 그래서 일렬로 세우는 우리가 바로 경우의 수는 자 얼마입니까? 그죠? 우리 일렬로 세우기 때문에 얼마가 돼요? 4팩토리얼이 돼요. 자, 4팩토리얼은 얼마가 되냐면 24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냐면 자, 일단 순서는 좀 정해져 있네요. 자, 왼쪽에서부터 몇 번째? 자, 두 번째 서는 사람이 자신과 이웃한 2명보다 키가 클 확률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경우를 나눠야겠는데요.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키로 비교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두 번째 오는 사람이. 제일 첫 번째는 자, 일단 키가 전부 다 다르다고 했어요. 그럼 첫 번째 경우는 뭐냐면 그 키가 가장 큰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키가 가장 큰 사람이 어디 온다? 그쵸? 바로 왼쪽에서 몇 번째? 두 번째 오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오는 경우. 자, 그러면 경우에서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럼 이때는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되는데, 그럼 여기에 온 사람이 가장 뭐다? 크다. 그죠?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면, 아무렇게나 써도 관계는 없겠죠. 자,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다른 세 사람을 그냥 여기 순서를 생각해서 나열해주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답은 어떻게 되냐면 6가지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왜냐하면 두 번째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 때나 서도 상관이 없어요. 왜? 조건이 뭐다? 두 번째 서는 사람이 가장 키가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키가 가장 큰 사람이 두 번째 오는 경우였으니까 그러면 두 번째는 뭐가 될까요? 그죠? 바로 어떻게 된다? 키가 두 번째로 키가 두 번째로 큰 사람이 몇 번째 오는 거예요? 사람이 왼쪽에서 몇 번째? 그렇죠? 왼쪽에서 두 번째 오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에서 두 번째 서는 경우죠. 그리고 서는 경우. 자, 그럼 일단은 그럼 어떻게 될까? 자, 일단은 그럼 두 번째로 큰 사람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옆에 우리가 그러면 나머지 세 자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죠? 자, 그런데 그러면 제일 큰 사람은 어디서 와야 될까? 제일 큰 사람도 자리가 정해져 버리네. 어떻게 되겠어요? 제일 마지막, 제일 오른쪽에 설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여기서 보면 조건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신과 이웃한 사람보다는 커야 된대. 그러면은 첫 번째는 옆에 오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가장 키 큰 사람은 제일 오른쪽에 서야 되고, 두 번째 키 큰 사람은 어떻게 된다? 바로 여기에 있는 두 번째, 왼쪽에서 두 번째 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몇 명 남았죠? 2명이죠. 그러면 그 2명은 여기 아무 때나 서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 팩토리얼에 대해서 2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그러면 키가 세 번째로 큰 사람이 왼쪽에서 두 번째 와도 될까요?
이때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우리 가장 큰 사람을 제일 오른쪽에 놓더라도 그러면은 두 번째로 큰 사람이 여기 아니면 여기 와야 된다는 소리죠. 자, 그러면은 분명히 자신과 이웃한 경우보다는 키가 클 경우를 구하라기 때문에 이때는 안 되네. 그래서 이 경우는요, 우리가 구하려는 사건은 크게 몇 가지가 나온다? 두 가지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근데 이때는 그러면 무슨 사건이죠? 네, 바로 배반 사건이라도 볼 수가 있지만은 배반 사건이고요. 교집합이 있다 없다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럼 나왔네요. 자, 답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전체 몇 가지 중에서 24가지 중에서 우리가 6가지하고 2가지를 더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답은 24분의 얼마다? 8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약분됩니다. 8, 3, 24니까 답은 얼마다? 3분의 1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참 재밌는 문제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옵션이 주어져 있을 때는 그 옵션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경우가 몇 가지가 나오죠? 2가지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3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3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6등분할 원판에 파란색과 연두색을 포함한 6가지 색을 모두 사용하여 칠하려고 합니다. 파란색 맞은편에 연두색을 칠할 확률을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단 회전하여 일치하는 경우는 모두 뭐다? 같은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칠하는 순서가 정해지긴 합니다만 어디에다가 원판이 이게 돌아가는 경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무슨 순열? 바로 원순열하고 관계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확률을 물었으니까 뭐 어떻게 되겠어요? 자, 전체 경우로 먼저 보셔야 되겠고 우리가 구하려고 사건을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전체 경우는 뭐가 되냐면 이 원판에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6가지 색깔을 칠하는 것이 우리가 전체 경우가 됩니다. 그럼 몇 가지가 될까요? 그죠? 그때는 뭐가 되냐면 바로 5 팩토리얼이 됩니다. 왜? 6-1 팩토리얼이 되기 때문에 바로 전체 5 팩토리얼이 되겠어요. 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그건 뭐지요? 자, 이게 바로 분자에 들어갈 사건입니다. 자, 파란색 맞은편에 연두색을 칠한대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 여기 파란색을 칠해요. 자, 연두색은 그럼 반드시 어떻게 될까? 그래서 연두색은 우리 여기 맞은편에 이렇게 있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자, 그럼 이때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딱 정해지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여기 나머지 네 군데에 다른 색깔 칠해줘 버리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때는 옵션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답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때는 뭐가 되냐면 바로 저 2가지 색깔을 제외한 나머지 4가지 색깔을 칠하는 순서를 정해주는 것이 바로 분자에 들어가는 가지수가 됩니다. 그럼 답 나왔네요. 자, 답은요. 자, 5 팩토리얼 자체가 5 곱하기 4 팩토리얼이기 때문에 약분하면 얼마다? 5분의 1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1단원에서 배웠던 무슨 순열? 원순열을 이용한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옵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 자, 파란색 맞은편에 연두색을 딱 칠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의 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색깔만 칠하면 된다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풀어보시면 되는 부분이겠습니다. 자, 정답은 얼마다? 5분의 1로서 2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4번 문제는 어느 놀이공원의 놀이기구는 다음 그림과 같이 8명이 탈 수 있습니다. 왜 가운데가 딱 비어있네, 그죠? 자, 여학생 4명과 남학생 4명이 이 놀이기구에 타는 자리를 임의로 배정할 때 여학생이 서로 이웃하지 않게 배정될 확률을 물었습니다. 자, 단 바로 옆이나 바로 앞뒤에 있을 때는 이웃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네요. 4점짜리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럼 이것도 일단은 확률이니까 전체 경우를 한번 볼까요? 자, 그럼 NS는 어떻게 될까요? 자, 모두 몇 명? 8명 우리가 자리를 우리가 해주는 부분인데, 그럼 어떻게 되게 순서대로 이렇게 앉히면 되는 그런 부분이죠. 자, 순서대로 제가 앉힌다고 했어요. 자, 뭐다? 순열. 자, 그래서 분모는 뭐가 되냐면 우리가 8 팩토리얼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할 거 한번 볼까요? 자, 근데 여학생 4명과 남학생이 4명이 있대요. 자, 근데 여학생이 서로 이웃하지 않게 배정될 확률을 물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여학생은 다 따로 떨어져야 되겠네요. 그럼 일단은 여학생 어떻게 앉히면 될까요? 일단은 여기부터 한번 앉혀볼까요? 자, 그럼 여기 여학생 앉혔어요. 자, 그 다음 여학생 어디 앉아야 될까요? 여기에 옆에 있거나 앞뒤로 있으면 우리가 이웃한 것으로 보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에 이제 여학생 이렇게 자리하면 되겠네. 자, 그 다음은요? 여기, 그 다음 어떻다? 여기 이렇게 되네.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 내 자리에 여학생을 앉히게 되면 남학생들도 어떻게 된다? 이웃하지 않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바로 저기 여학생을 우리가 앉혀주는 가지수가 몇 가지가 되냐면 4 팩토리얼. 자, 그리고 누구도 앉혀야겠어요? 남학생도 앉혀야겠죠. 그래서 4 팩토리얼입니다. 근데 경우가 또 있네. 자, 어떤 경우가 있겠어요? 그렇죠.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여학생이 앉고요. 여기에 여학생이 앉고 여기 여학생이 앉고 여기 여학생이 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여학생이 이렇게 서로 이웃하지 않게 앉을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몇 가지가 나온다? 두 가지가 나오네요. 그러면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각각 여학생 앉는 경우 4팩토리얼, 그 다음에 남학생 앉는 경우 몇 팩토리얼이다? 4팩토리얼이 되는 그런 부분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런 조건들을 잘 기억에 체크해가지고 우리가 경우를 잘 구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자, 요거는 8팩토리얼이니까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5까지만 할게요. 자, 왜냐하면 4팩토리얼이 뭐가 된다? 약분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위에 그럼 4팩토리얼 적을게요. 그럼 2 곱하기 4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하시면은 바로 4팩토리얼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여기 약분을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2, 4는 얼마다? 8 약분되어 있고요. 자, 3은 얼마다? 6 이렇게 약분이 돼요. 그럼 답은 얼마다? 자, 7호 35분은 얼마다? 1. 자, 답은 몇 번이다? 1번이 나오는 부분이네요. 난이도 4점 치고는 어렵지 않은데 요거는 근데 케이스가 나눠지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체 분모는 우리 8명을 앉히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여학생이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학생을 앉히는 가지수를 먼저 구하신 다음에 여학생 앉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남학생을 앉히면 되는 그런 가지수가 되겠습니다. 한번 다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5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5번 문제는 두 집합이 있습니다. A는 TUB라고 하는 원소를 갖는 집합이고요. B는 5, 6을 원소로 갖는 집합입니다. 자, A에서 B로의 함수 F를 만들 때 이 함수가 이 조건을 만족시킨다네요. 자, 이때 이런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물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4점짜리가 됩니다. 자, 일단 그럼 확률을 물었으니까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NS하고 NA를 구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겠죠? 자, NS는 뭘까요? 그렇죠. 이 대응에서 우리가 뭐를 만들어야 된다? 함수가 되는 가지수를 물어봤어요. 자, 그럼 함수 개수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1단원에서 배웠던 무슨 순열, 중복순열이 되죠. 그래서 일단은 전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자, 일단은 원소 3개 영이 몇 개다? 2개니까 2파이 3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분모는 얼마가 되냐면 2의 세제곱은 얼마다? 8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FT, FU, FB를 물어봤는데요. 자, 결론은 뭐냐면 얘들은 전부 다 무슨 값이다? 바로 함수값입니다. 그럼 5 아니면 얼마다? 6이거든요. 자, 그런데 같은 곳에 가도 관계가 없죠. 함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세 개의 함수값을 더했는데 얼마가 나와야 된다? 자, 16이 나와야 된대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5하고 6만 사용해야 돼. 그럼 나왔네. 5 2번, 6 1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FT, FU, FV를요 각각 뭐다? 자, 순서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잡았다라고 한다면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첫 번째 어떤 경우? 그렇죠. 5 2번, 6 1번이기 때문에 5, 5, 6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은요 5, 6, 5가 있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뭐다? 6, 5, 5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몇 가지다? 세 가지가 나오는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답은 얼마다? 8분의 3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4점 난이도 치고는 풀어보니까 어렵진 않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 있는 함수 개수를 우리가 구하는 방법은 무슨 순열? 자, 중복순열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FT, FU, FV는 뭐다? 함수값이기 때문에 그 경우를 구해주시면 되는 부분이겠습니다. 정리해 보십시오. 6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6번 문제는 2016년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인구수는 2724만 7천 명이었고요. 그중 고등학교 이상 졸업하는 사람 수는 2294만 5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자,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택합니다. 자, 그 사람이 고등학교 이상 졸업한 사람이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자, 무슨 문제다? 바로 통계적 확률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무슨 그림이 있어요? 자, 계산기 그림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손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바로 계산기로 계산하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자, 결론은 이 통계적 확률도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상대도수 부분이죠. 그래서 전체 부분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얼마나 차지하는가를 보는 그런 부분이 바로 통계적 확률이 됩니다. 자, 분모에 들어갈 게 뭐죠? 그죠?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 전체 그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분모에 뭐가 들어갈까요? 2724만 7천 명이다. 이게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죠? 자, 그 사람이 고등학교 이상 졸업했대요. 자, 그럼 위에 자료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이상 졸업한 사람이 2294만 5천 명이라고 해요. 자, 그럼 이걸 구하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계산 어떻게 해야 되죠? 계산기에서는
분자 나누기 분모예요. 그래서 뭐를 먼저 치셔야 되냐면 2294만 5천 이렇게 먼저 하셔야 되고요. 자, 5천. 그 다음 나누기 자 어떻게 하냐 분모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2724만 7천 이렇게 해주시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는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얼마가 나오냐면 0.842111 뭐 이렇게 쭉쭉 나가네요. 자, 그런데 소수점 아래 몇 번째 자리에서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래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자리가 얼마다? 인데 이는 반올림 해봐야 어떻게 없어지죠, 그죠? 자, 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답은 얼마다? 0.84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상대도수를 배우셨는데 그 상대도수는 항상 1보다 작은 소수가 나오죠. 우리가 분수로 나타내셔도 됩니다만 그래서 소수로 계산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통계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데 그 통계에서도 이런 확률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책의 이름이 뭐다? 확률과 통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도 계산기를 한번 꼭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7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두 사건 AB가 서로 배반 사건이고요. 자, PA는 PB의 3배입니다. 그리고 합집합의 확률이 4분의 3이라고 하네요. 자, PA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전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제가 처음에 체크했죠. 자, 무슨 사건? 배반 사건. 자, 배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겹치는 경우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교집합의 확률이 얼마가 되냐면 우리가 바로 0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나오겠는데요. 자, 그러면 합집합의 우리가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덧셈 정리해서 그냥 PA 더하기 뭐다? 우리가 PB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힌트가 하나 주어져 있어요. 자, PA는 무슨 비다? 그죠? 3PB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A 대신에 3PB를 이렇게 대입을 해주시면 바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계산하면 뭐가 됩니까? 그죠? 4PB 되는 거 맞죠? 자, 근데 그게 얼마다? 우리가 4분의 3이라는 힌트가 됩니다. 그럼 답 나왔네. 그럼 PB는 그러면 얼마? 자, 4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얼마가 나오냐면 16분의 3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PA는 어떻게 될까요? 자, 그죠? 우리가 첫 번째 힌트에서 PA는 바로 PB의 3배가 됩니다. 그럼 3 곱하기 16분의 3이 되니까 답은 얼마가 나오냐면 16분의 9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 문제는 자, 배반 사건이 어떤 건지 자,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바로 우리가 덧셈 정리 기억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8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창문에 반 학생 중에서 여름방학에 바다에 다녀온 학생은 전체 50%이고요. 바다. 자, 계곡에 다녀온 학생 전체 뭐다? 70%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바다와 계곡 모두 다녀온 학생은 전체 30%이고요. 창문에 반해서 임의로 한 명 학생을 택할 때 그 학생이 여름방학에 바다 또는 계곡에 다녀왔을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익힘책 문제 풀고 있다 보니까 앞에 중단원하고 대단원에서 정리한 것들이 막 기억나야 되죠. 자, 무슨 정리죠? 바로 덧셈 정리. 그래서 합집합의 뭐다 확률을 물어본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럼 사건을 좀 나눠줘야겠네요. 자,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임의로 학생 한 명을 택할 때가 공통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자, 어디 다녀왔어요? 자, 여름에 자, 바다에 다녀온 뭐다? 그렇죠. 사건을 뭐라고 하자? 우리 A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어디에? 그렇죠. 계곡에 다녀온 사건을 뭐라고 하자? 자, B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확률을 구해볼까요? 자, 그러면 PA는 얼마 되죠? 자, 일단 50%래. 그럼 50%면은 2분의 1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 자, PB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전체 몇 퍼센트? 70%입니다. 그러면 10분의 얼마다? 7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모두 다녀온 학생이 바로 30%라고 합니다. 그럼 저기에서 바로 뭐다? 그죠? 모두니까 교집합이 되겠죠? 이게 10분의 얼마가 된다? 3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물은 건 뭐지요? 자, 또는입니다. 그럼 요거는 바로 합집합을 우리가 확률을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럼 요거는 PA에다가 우리가 PB를 더해서요. 뭐 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교집합의 확률을 이렇게 빼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PA는 2분의 1이고요. PB는 10분의 7이고요. 자, 그리고 교집합의 확률은 10분의 3이 나오는 부분이죠. 자, 그럼 10분의, 자, 여기는 5입니다. 여기는 7이고요. 여기는 3이네요. 자, 그러면 구해주시면 얼마다? 10분의 9 이렇게 되네요. 그럼 얼마가 된다? 0.9 이렇게 되네. 그러면 90%의 학생들이 여름방학에 바다 또는 계곡에 다녀온 것 같습니다. 다른 10%는 다른 데 다녀왔겠죠. 자, 이제 여름방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건강한 여름방학 보내시기 바랍니다.
9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9번 문제는 어느 대학에서 여학생 6명과 그 다음 남학생 몇 명이다 4명 중에서 임의로 4명을 뽑아 외국 대학에 교환학생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여학생이 2명 이상 뽑힐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일단은 몇 명을 뽑는다고요? 자, 4명을 뽑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학생이 2명 이상 뽑힐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2명, 3명, 4명 이렇게 3가지 경우가 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4명을 뽑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여학생이 포함된 경우는 0명, 1명, 2명, 3명, 4명까지가 되겠죠. 그러면 전체가 몇 가지인데? 5가지인데 우리가 구하려는 게 몇 가지다? 3가지죠. 자, 그럼 차라리 뭐다? 반대되는 경우를 구하는 게 더 편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는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학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 2명 이상 자, 뽑힐 사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뽑힐 사건을 뭐라고 하자? 그죠? A라고 하면 이렇게 보면 자,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다? 그죠? 우리가 여사건을 구하는 게 좀 낫습니다. 여사건은 어떻게 될까요? 여사건은 바로 여학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학생이 한 명도 안 뽑히거나 자, 그 다음 어떻게 되겠어요? 여학생이 몇 명? 1명 뽑히는 경우입니다. 1명이 뽑히는 경우. 뽑히는 사건이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뭡니까? 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뭐가 되냐면 바로 건화입니다. 자, 건화라고 하는 것은 뭐다? 뽑히는 하고 건화는 또는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되냐면 합집합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합집합은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바로 덧셈 정리를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2가지 사건은 무슨 사건? 바로 배반 사건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첫 번째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학생이 1명도 안 뽑히는 경우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되지요? 자, 이거는 자, 전체 몇 명 중에서 자, 합하면 10명입니다. 그럼 10명 중에서 몇 명을 4명을 뽑는데 여학생이 1명도 안 뽑혔대. 그럼 여학생 1명도 안 뽑혔으니까 6명 중에서는 아무것도 1명도 안 뽑혀야 되고요. 남학생 4명 중에 4명이 다 뽑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여학생이 1명 뽑히는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10명 중에 4명을 뽑는데, 여학생 6명 중에 1명이 뽑히고요. 남학생은 4명 중에 3명이 뽑혀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더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게 뭐가 되냐면, 바로 여기는 A의 뭐다? 여집합의 확률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무슨 사건? 자, 이 사건 쓰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계산을 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요거부터 구할게요. 자, 10C4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10P4, 즉 19, 8, 7 이렇게 된 것을 뭐로? 4, 3, 2, 4 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6C0은 얼마다? 1이고요. 자, 그 다음에 4C4도 얼마가 되면 1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바로 할게요. 자, 그럼 여기도 그러면 얼마? 옆에 거 먼저 계산합시다. 자, 그게 나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여기서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4, 2, 8 약분되고 3 약분이 되네요. 자, 그래서 이건 얼마가 되냐면 210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럼 여기도 210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위에는 분자 한번 살펴볼게요. 자, 6C1은 6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4C3은 얼마다? 4C1하고 같아서 얼마가 된다? 4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더해볼까요? 그럼 210분의, 그럼 얘는 얼마죠? 자, 1. 자, 얘는 얼마다? 24가 나옵니다. 왜 답은 얼마가 되냐면 210분의 25가 나오는 부분이네요. 자, 뭐로 약분하자? 자, 5로 약분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5로 약분하시면 5, 4, 20에 5인 20 이렇게 되겠고 42분의 5네요. 그럼 우리가 구하려는 건 뭐지요? 그렇죠? 이때는 우리가 여사건을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PA는요. 자, 1 빼기 P의 A 여집합 하시면 됩니다. 그럼 답은 1 빼기 42분의 5로 하시면 되니까 42분의 얼마다? 37 하시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학생이 2명 이상 뽑힐 확률은 여학생이 또 많죠, 그죠? 예, 그래서 일단 42분의 37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이게 대표적으로 뭘 사용하는 부분이냐면 여사건의 확률을 사용하는 부분이거든요. 다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10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10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위에 8개의 점이 같은 간격으로 놓여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3개의 점을 꼭지점하는 삼각형을 만들 때 이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 아닐 확률을 물어봤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일단 확률 문제니까 전체 경우, 자, NS분의 NA가 필요한 거죠. 그럼 전체는 8개 중에 3개의 점을 선택하는 것이 전체 경우가 되는 거고요. 분자를 딱 구하려고 하니까 직각삼각형이 아닐 확률을 물었네요.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세 점을 연결하면 크게 나누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은 세 종류가 나오죠. 각의 크기에 따라서 예각도 있고 직각도 있고 뭐다 둔각이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직각삼각형이 아니란 말은 뭐 예각도 있고 둔각도 이렇게 종류가 좀 많잖아요. 그럼 이건 차라리 뭐 하면 낫냐면 바로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그죠? 전체에서 뭘 빼줘버리면 되냐면 직각삼각형이 되는 확률을 빼줘버리면 되는 여사건 확률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8개 점이 같은 간격으로 놓여있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 두 점 연결해 볼게요. 자, 이 두 점 연결한 이 선의 이름이 뭐다? 네, 바로 지름입니다. 자, 그래서 점을 어떻게 택하면 직각삼각형이 나오냐면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셨어요. 자, 지름에 대한 무슨 각? 원주각. 자, 원주각이 바로 뭐다? 몇 도다? 90도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도 90도고, 이렇게 잡아도 90도고, 이렇게 잡아도 뭐다? 90도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반대편에도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잡아도 90도고, 이렇게 잡아도 90도고, 이렇게 잡아도 90도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지름 하나당 그럼 몇 개의 삼각형이 나오겠어요? 직각삼각형이 6개가 나오는 경우거든요. 자, 그러면 전체 모두 몇 개의 직각삼각형이 나올까요? 그럼 일단 지름이 몇 개 되는지 봐야 되잖아. 그럼 지름은 몇 개가 되냐면 바로 3개가 나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하면 또 하나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 어떻게, 3개가 아니 4개가 나오네요. 자, 그럼 어떻게?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해도 뭐가 되겠다? 우리가 바로 지름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연결해도. 그래서 점이 8개니까 2개씩 연결하면 4개가 나오네, 그죠? 자, 그럼 일단은 지름은 몇 개가 나온다? 4개가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 각각 몇 개씩 나오죠? 자, 그 지름 하나당 바로 6개씩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되냐면, 바로 직각삼각형이 될 확률이고요. 그럼 아닐 확률을 물었으니까 자, 1에서 뭐 하면 된다? 빼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8C3은 8, 7, 6, 8P3을 3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4하고 6을 곱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약분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은 3, 2, 6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약분되면 2가 되고요. 약분하면 얼마다? 3이 나옵니다. 자, 그럼 답은 얼마다? 1 빼기 7분의 3이네요. 자, 답은 얼마다? 7분의 4가 나옵니다. 자, 답은 몇 번? 자, 4번. 자,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직각삼각형이 좀 특수한 형태이긴 한데 우리가 바로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 몇 도다? 90도가 된다는 걸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바로 여사건의 확률이 되겠습니다. 개념 한번 다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11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11번은 주머니에 1부터 8까지 사인수가 각각 적힌 8장의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이 주머니에서 카드를 임의로 한 장을 꺼내어 카드에 적힌 수의 합이 6의 배수가 될 때까지 꺼내 시행을 하는데요. 카드를 3장 이상 꺼낼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꺼낸 카드는 다시 넣지 않고 처음 꺼낸 카드에 적힌 수가 6이면 시행을 멈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점이네요. 자, 그럼 요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카드를 3장 이상 꺼낼 확률이니까 카드는 어떻게 뭐 3장, 4장, 5장, 6장, 7장, 몇 장까지? 8장까지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 카드가 몇 개다? 그렇죠? 우리가 8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요거는 그러면은 그렇게 많은 걸 구하는 것보다 차라리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전체에서 자, 우리가 카드를 몇 장 이상 꺼내야 되는 거죠? 한 장 아니면 뭐다? 한 장부터 꺼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간단하네. 그럼 한 장 뽑는 경우가 몇 장? 2장 뽑는 경우로 우리가 구해가지고요. 무슨 사건을? 바로 여사건의 우리가 확률을 구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카드를 뭐 하면 되겠어요? 그죠? 3장 이상, 그죠? 꺼내 사건을 뭐라고 할까요? 사건을 A라고 하면 우리가 당연히 뭘 구하셔야 되는 부분이냐면 A의 여집합을 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A 여집합은 어떻게 될까요? 카드를 몇 장? 자, 그죠? 한 장 또는 몇 장? 그죠? 2장을 뽑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구해볼까요? 그러면 한 장 뽑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첫 번째. 자, 한 장. 한 장이면 제일 처음에 뭐가 나와야 된다? 6이 나와야 돼요. 왜? 6이 나오면 뭐다? 시행을 멈추죠. 왜냐하면 6의 배수가 된다고 했으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한 장 꺼낼 확률 당연히 8개 중에 몇 개? 한 개를 꺼냈기 때문에 우리가 경우는 8가지가 되고요. 6이 나오는 경우는 뭐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딱 얼마다? 8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 2장을 뽑는 경우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2장을 뽑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제일 처음에 뽑을 수 있는 가지 8가지. 자, 그 다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은 몇 가지?
7가지가 됩니다. 아니면 그냥 뭐다 8P2 하셔도 됩니다. 왜? 순서가 있게끔 우리가 뽑은 거기 때문에 전체의 경우는 8주 56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6의 배수가 나와야 되잖아요. 2장을 더해가지고. 그럼 이것도 또 경우 나눠야겠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쵸? 바로 합이 얼마다? 합이 6인 경우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합이 얼마다? 그죠? 합이 얼마다? 12인 경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6을 뭐라고 했기 때문에 배수라고 했기 때문에. 자, 합이 6인 경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때 주사위 아니고요. 자, 1에서부터 어디까지다? 8까지입니다. 자, 문제 체크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6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6인 경우는 바로 처음에 1, 5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자, 그 다음은 바로 어떻게? 자, 2, 4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은 4 얼마다? 그 다음은 4, 2가 있습니다. 선생님, 3, 3은 안 되나요? 3, 3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씩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3, 3을 뺀 거예요. 자, 그 다음 뭐가 된다? 5, 1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여기 3, 3 넣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합이 12인 경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제일 작은 건 뭐가 될까요? 12인 경우는. 자, 일단은 12가 되면은, 일단은 4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자, 4하고 8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맞나요? 자, 그 다음은요, 5하고 얼마다? 7이면 되겠죠? 5하고 7이 아니고 5하고 4하고 8이고요. 5하고 7. 맞나요? 맞네요. 자, 그 다음 6, 6은 역시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은 처음에 또 뽑으면 끝나버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 다음 얼마가 되냐면 7, 5 해도 얼마다? 합이 15가 되는 12가 되는 부분이고요. 자, 마지막 뭐다? 8, 4가 돼도 우리가 바로 합이 12가 되겠습니다. 그럼 나왔네. 그럼 여기 합이 6인 경우가 4가지고 합이 10인 경우가 4가지인데, 자, 이거 무슨 사건이다? 역시 배반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4 더하기 4 이렇게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요금 얼마다? 그죠? 8분의 7분의 8이네. 그래서 얘는 얼마가 나면 7분의 1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나왔네요. 자, 바로 P의 A 여집합의 확률은 얼마가 되냐면, 제일 처음에 한 장을 뽑는 경우의 확률은 8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2장을 뽑는 경우는 얼마다? 바로 확률은 7분의 1이 되는데, 역시 두 개 또 무슨 사건이다? 배반 사건이어서 그냥 더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얼마다? 87, 56분의 7 더하기 8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5가 나오는 부분이죠. 약분 안 되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문제는 답 나왔네요. 자, 뭡니까? 그죠? 여기다 적을까요? 자, 여기다 적으시면, 자,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PA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1-PA 여집합 되는 부분이겠죠? 자, 그럼 답은 1-56분의 15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답은 56분의 자, 56에서 15 빼시면 되겠습니다. 자, 56에서 15 빼면 얼마가 될까요? 자, 바로 41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가 4점인 이유는요, 경우를 좀 상당히 많이 나눠야 되네. 그리고 이것도 무슨 문제다? 바로 여사건의 확률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로 3장 이상 꺼내는 것보다는 한 장이나 2장 꺼내는 경우로 나눠서 풀어보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겠죠. 자, 그리고 6의 배수기 때문에 합이 6인 경우와 합이 뭐다? 12인 경우로 나눠가지고 푸는 것이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확률의 뜻과 활용에 대한 문제는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두 번째 챕터인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